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지도권 산림 치유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근로 여건이 문제가 되어온 시내버스 기사들이 임금 체불까지 심각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에서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마을예술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6조 715억 원 내년도 전북 관련 정부 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2천억 원 넘게 늘었고 특히 새만금 예산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지도권 산림치유원 등 일부 사업은 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예산은 6조 7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으로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와 내부 간선도로, 신안망 등의 2,66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1,1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 정도 줄였는데 새만금 SOC 예산은 크게 늘려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 SOC 사업 유일하게 감축이 안 되고 감소가 안 되고 정부 예산안이 오히려 약간이지만 증액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하지만 지도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100%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지도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바른정당도 지도권 산림치유원에 국비가 지원되지 못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타도 다 통과가 됐는데 왜 여기는 지방비로 50%를 내라 그러고 운영비는 전액을 내라 그러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듣기에도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바른정당이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은 오늘 전라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상하수도 설치와 새만금 공항 건설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가 모두 5곳인데 무려 4군데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체불된 임금액이 70억 원을 넘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 제1여객에서 20년 가까이 버스를 운전해온 57살 한태원 씨. 상여금은 6달째 밀렸고 지난달 월급까지 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걸러 16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일하지만 가계 빚은 늘어만 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계속 어려워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안 해놓으면 개설 안 해놓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 회사 버스 기사는 220여 명. 체불 규모만 38억 원이 넘습니다. 급여가 계속적으로 막 한두 달 이게 밀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친절 또는 생각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좀 짜증이 나니까. 이 같은 임금 체불은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의 상황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고질적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사측의 직장 폐쇄 불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은 더 늘어 전체 규모는 70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보조금으로 수백억 원이 지급되고 있어 체불 해결에 소극적인 버스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개입을 하면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고 이제 노치나 하치나 전부 다 이제 시에 와가지고 보조금만 이제 달라고. 장시간 근로에 불안정한 임금 상황까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질 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렇게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버스 기사들인데 살인적인 근무 시간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초과 근무를 가능하게 한 현행 법부터가 문제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멈출 줄 모르고 승용차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봉평터널에서도 버스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모두 다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는 지난 3년간 220여 건, 사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르지만 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합니다. 버스 한 대가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기름을 채우고 손님을 태우려고 차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실 틈 없이 휴식 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 번씩 그냥 가끔 그냥 멍하니 운전할 때도 있고 어깨도 많이 아프고. 기사들이 하루 15시간의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건 근로기준법 제59조 때문. 운수업이 연장 근로가 가능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주 12시간의 초과 연장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업과 기타 서비스업 모두에게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59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면 그 부분이 최고 조건이죠. 버스 사고 대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마을 예술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학교의 아침을 활기차게 엽니다. 초등학생과 중고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습이 시작된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2015년 한 중학교가 연간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마을 예술학교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다양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해서 아침이 즐겁고 클래식 연주를 아침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행복합니다. 등교 시간 전에 합주가 이루어지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의가 높고 이태리 순회 공연까지 펼치며 실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화음을 전하기 때문에 화합하는 모습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정리도구함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마을 예술학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에도 목공예와 난타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재료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 동네 주변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도내에서만 70여 곳에 이르는 마을 예술학교는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예술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주교대처럼 지난 정부에서 대학이 추천한 후보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주교육대학은 지난 2014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제 열린 시도교육감과 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이 교육부 승인 없이 과장급 이상 인사를 하고 교육청 평가도 정량지표를 줄이고 시도 자체 평가를 도입하기로 해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4천억 원 정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어느덧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데요. 가을과 딱 어울리는 책 읽는 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면지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 작가의 상상이 반영된 습작은 한 편의 소설로 거듭납니다. 단어가 문장을 이루고 한 권의 책이 돼 독자들에게 닿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시를 통해 소개됩니다. 유명인 추천 도서와 문학의 본향, 전북과 관련된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근간을 이룰 정도로 문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호심이라는 전주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의 출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240여 개가 참여합니다. 이곳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국내 유명 작가와 전문가들이 인문사회학 강연을 통해 시민들을 만납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고은 시인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성석재, 박웅현, 강원국 등 유명 강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또 공연과 체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눈높이를 맞춘 300여 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출판 문화를 이끌었던 출판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특히 전주는 4대 서구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끝까지 지켜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판과 기록의 본향이라고. 가을의 문턱에서 열리는 독서문화축제가 시민들을 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유소 앞 인도가 꺼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름 4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오후까지 이어진 보수 작업으로 주변 통행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싱크홀 발생 당시 쏟아진 시간당 26mm의 강한 비에 인도 아래 집안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포함 추진위원회는 오늘 출정식을 갖고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장을 새로 선임하고 전북은행장은 유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JB금융지주는 김환 회장이 겸임하던 광주은행장에 송종욱 현 광주은행 부행장을 내정해 지주와 은행 운영을 분리하고 임용택 현 전북은행장은 연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의 수입은 늘고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산림 규모가 1조 8,600여억 원으로 자체 수입은 전년보다 1,400억 원 증가한 6,700억 원, 채무액은 145억 원이 줄어든 1,64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의 이순신 장군 백이종군 길이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구간은 뒷밤제에서 남원 관아, 주천, 앞밤제로 이어지는 53km로 남원시는 주요 지점에 이정표와 설명판, 종합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이종군 길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백이종군하며 120일간 걸은 길로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총 640km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임실경찰서는 한마을 주민 60살 김모 씨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마을 주민인 이들은 어제 오전 임실군 오수면의 한 식당 옆 가건물에서 판돈 1,200만 원가량을 걸고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7일부터 20피터 컨테이너 1,050개를 선적하는 9,000톤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선인 에비던스호가 군산항과 중국 연운항, 위해를 연결하는 항로에 첫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항을 거치는 화물선사는 5개, 항로는 7개로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 설천과 무풍, 적상면이 산림청의 명품 숲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국유림 10곳을 명품 숲으로 선정했으며 여기에 무주 설천과 무풍, 적상면이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은 명품 숲을 체계적으로 경영해 산림, 관광, 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GM 노조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생필품을 기부했습니다. 한국-GM 노조 군산지회는 오늘 미래세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생필품 희망꾸러기 400박스 2천만 원 상당을 군산 시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한국-GM 노조원이 십시일반하고
GM 임직원으로 설립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